오늘 총리 인준안이 이제 처리가 됐죠. 그래서 내일쯤에는 청와대 개편안 그리고 3, 4개 부처 개각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심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누가 되느냐는 것인데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갑자기 왜 한덕수 전 총리 얘기가 나오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요.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던 구상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를 그 대통령 실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서 어떤 쇄신을 시작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요. 이완구 후보자 정말 만신창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너무 도덕성의 흠결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됐고 여기에 따른 비판도 많았고요. 오늘 국회에서 52%로 간신히 턱걸이해서 이 총리 인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하다,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분이 가장 적임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한데 자, 일단 전북 전주 출신이네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무총리를 지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한덕수 전 총리는요 한마디로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엘리트 경제 관료고요. 계속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는데요. 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에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그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한중 마늘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그 농민들의 불만이 크면서 이것 때문에 잠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4년에 재발탁이 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관료로서는 정말 속칭 잘 나가는 그런 관료인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하고 호흡이 착착 맞아야 되는 거고 눈빛만 봐도 착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명령도 하달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 두 분 간에 큰 인연은 없잖아요. 큰 인연은 없죠. 예. 다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을 할 때도 처음에는 어떤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동진 정책을 강하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동교동계 좌장격인 한 사람을 기용하면서 강하게 어떤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계속 삐걱거리면서 이상주 전 실장 같은 분을 기용을 했죠. 이게 바로 이제 탕평 인사를 꾀하기 위한 어떤 다른 편 진영까지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차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이분이 뭐 내정됐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여권에 흘러가는 기류가 이분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오늘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분이 지금 무역협회장을 하다가 사실 연임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그죠? 네. 어제 그 얘기가 나왔죠.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이분이 어디로 새로운 자리로 발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를 지내서 한미 FTA의 어떤 천병이었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왜 필요한지를 굉장히 역설을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한미 FTA에 강하게 어떤 추진력을 발휘를 했다가 지금은 한미 FTA 반대하고 있죠. 네. 바로 이런 점도 좀 박근혜 정부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보고 있습니다. 류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한덕수 비서실장 카드, 이 소통, 국민의 마음을 잡는데 어떤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은 아마 인적 쇄신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람이 그렇게 없나?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느냐? 물론 아주 멀리서 불러오기는 했지만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총리가 물론 되셨지만 아마 뭔가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아마 설 민심에 절대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비서실장이 되시면 국민들은 이럴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예. 정말 없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조수진 차장. 근데 당초에는 원래 주중대사 권영세 주중대사가 후보로 거론이 유력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이쪽으로 좀 쏠리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서도 보셨듯이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영세 주중대사를 고민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본인도 총선 출마를 바라고 있다. 이 권영세 전 대사의 경우에는요, 그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보좌관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예. 네. 가장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 목표는 총선이다. 아, 그렇군요. 총선 때문에 돌아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 권영세 전 대사의 경우에는 그 2012년 그 남북 정상회담 그 회의록 이 유출된 일이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시끄러웠는데 야권에서는 이 회의록 유출 당사자로 권 전 대사를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논평,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간신히 인준 표결을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좀 야당의 반대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동윤 차장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흘러온 분위기, 이완구 총리 인준, 그리고 내일 이제 청와대 개편, 개각 발표가 되면 이제 설 민심 때문에 이제 내일 좀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는 건데 설 민심 어떻게 흘러갈 거로 예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애초에 가졌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게 이 대통령 지지율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올려놨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악재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이제 뭔가 생각이 좀 바뀌나 보구나. 왜? 이런 걸 하는데 그 사람이 왔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어떤 세금을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방법이 아마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청와대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 때가 차라리 더 좋은 것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관심이 사라질 때 정말 냉소적으로 변할 때 그때가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청와대가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다. 인적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어떤 카드가 나올지 저희도 정말 궁금한데요. 내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이야기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재밌는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청와대 인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칼럼이었는데요. 그 칼럼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 저런 표정인데, 시청자들이 지금 요약해서 지금 내용을 보셨는데,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얘기를 보면, 칼럼 내용을 보면 발표 하루 전날, 그것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맡아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장명진 방위산업청장이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칼럼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방위사업청장의 이름이 차명진이기 때문에 빚어진 아주 예.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견 이해가 가는 게요. 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국무총리 새 인선 발표 전날 또는 법무부 장관 등의 어떤 개각 전날에 이 김기춘 실장에게서 전화 받았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예. 네,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하루 만에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 다른 네. 분으로. 이것도 궁금했고요. 예, 이런 이 임명 발표 하루 전날에 전화하는 것은 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자, 지금 청와대 인사 패턴이 조금 달라져야겠다 하는 부분을 아주 잘 짚은 그런 칼럼으로 보이는데 우리 청와대 출입하는 이재명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동아일보에. 자, 이 칼럼에서 또 재밌는 내용 꼭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론이 득달같이 사람을 바꾸라고 한 건 그들에게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통령을 올바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는 거였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인사교체 요구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박 대통령의 변화다. 이 부분이 전 꽤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조수진 차장 보기엔 어땠나요? 그렇죠.
이 인사교체 요구의 핵심 메시지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 아무리 식견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간혹 그런 얘기 하죠. 3인방, 핵심 3인방,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잘못한 게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올바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 그걸 묻는 거다라는 걸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선출직에게 달력이 곧 권력이다.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달력이 곧 권력이다. 박 대통령이 짚지 못한 여론의 메시지를 참모들조차 멀뚱히 지켜보면서 벌써 2년치 달력이 사라졌다. 2년치 달력이 사라졌다. 이 부분 류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권 3년 차가 되었는데 네.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아까도 제가 진짜 차장님께 정말 조수진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전날 정말 전화가 가서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비서실장도 또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예. 씁쓸해집니다. 이제 아마 좀 달라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동안 언론이 많이 지적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청와대에서 아마 깊이 고민하고 또 답을 찾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장명진 방사청장 이름을 똑같이 차명진 예. 이렇게 해서 좀 바로잡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라는 그 수식어를 떼게 됩니다. 내일 임명장 발표하고 곧장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는데요. 그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들려온 얘기로는 그 내일 후속 인사는 어려울 것 같다. 내일 어렵다? 예. 예. 그래서 이 이완구 후보자가 52%로 가까스로 그 청문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설 전에, 그러니까 성금 명절이 지금 되려면 3일이 더 남아 있는데 그럼 내일 안 하면 모레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설 이후로 미뤄지는 건가요? 지금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의 전언은 설 연휴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알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기존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